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 글로바원 입니다. 배당 투자자의 라스트 리조트는 무엇인가? 배당 ETF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후의 보루에 대해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내용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진 않고, 이번 시간은 배당 ETF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후의 보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같은 꿈을 꿉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의외로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고 누군가는 월급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안정을 꿈꾸는 배당주와 배당 ETF를 매수하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높은 배당을 주는지, 어떤 ETF가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배당주, 리츠, 커버드 콜 ETF, 배당 성장 ETF 등을 찾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투자자의 관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높은 배당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만약 시장이 폭락한다면, 배당이 줄어들면, 장기 침체가 오게 되면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배당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좀 드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라스트 리조트, 즉 최후의 보루 부분일 텐데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배당주도 절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당주라고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도 내용 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를 안전자산으로 오해하십니다. 네, 물론 성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주 역시도 주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기업 실적 악화될 수 있고 배당금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글로벌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금리 인상 시기,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금리 인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등에 거치면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선의가 아니고요. 배당은 기업의 또 이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선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라는 건.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배당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이 배당 ETF도 많은 해결사가 아니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ETF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 배당 ETF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특히 배당 성장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슈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ETF 역시 시장의 영향을 받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ETF도 하락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ETF라고 해서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분배금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배당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리츠 역시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제가 리츠 관련해서 한번 그 영상을 찍어서 그 부분들을 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자산은 리츠인데, 리츠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배분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높은 배당 수익률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그 역시 리츠도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지금 딱 이게 그런 시점인데, 아마 그 타이거 리츠나 코덱스 리츠를 저는 이제 월 말 배당, 월중 배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거, 코덱스 거 각각 리츠가 있죠. 4,000원대에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이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 하락을 좀 깊이 했습니다.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하락을 깊이 했고, 그 하락이 멈췄냐고 본다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멈출지 조금 더 하락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락이 생깁니다. 금리가 인상하면 자금 조달에 비용이 좀 발생하죠. 이자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락치가 좀 하락하고 공실률도 증가되고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임대 수익도 영향을 받는 거겠습니다. 결국 리츠 또한 안전한 자산 아니라는 거.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늘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생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서바이브입니다. 서바이브.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에 집중하는데, 그러나 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 절대 아니고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수익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투자자가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이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금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핵심인데 투자의 세계에서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박사가, 석사가, 정말 저명한 어떤 작가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무하게도 중간중간에 주식 투자를 잘못한 경우 스스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이 투자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배당 투자들의 라스트 리조트, 즉 최후의 볼은 뭘까? 그렇다면 이런 최후의 볼이 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특정 종목이나 어떤 ETF를 떠올리지만 하지만 실제 진짜 라스트 리조트 특정 종목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스트 리조트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일 겁니다. 현금이거나 예금이거나 CMA이거나 MMF거나 초단기 국채, SOFR 금리 ETF 이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한 수익률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 엄청난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결국은 라스트 리조트 즉 최후의 보루라는 건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위험이 노출됐을 때의 어떤 가치를 발현하는 그런 자산이 아닐까. 그 자산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금이 제일 1번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에 현금 얘기하면 좀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현금을 가져야 된다고 누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스피가 9천을 넘었습니다. 왜 현금이 중요한가? 현금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자산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습니다. 1년에 0.1%의 이자를 받습니다. 0.1%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선택권이라는 걸 제공하는데요.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나 좋은 기업이 할인 판매되고 있을 때나 우량 ETF가 반값이 되었을 때는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는 반드시 기회를 잡죠. 반면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 기회 즉 선택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단기 국채 ETF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 많은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 초단기 국채 ETF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현금하고 유사한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은행 이자의 0.5% 내지 1%를 더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는 SGOV가 있고 아시듯이 빌리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그쪽 초단기 국채로서 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특히 미국 초단기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주식처럼 큰 수익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은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 주식은 옆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배당락 맞으면서 내려오고 올랐다 배당락 맞으면서 내려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만큼을 배당으로 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행 이자하고 마찬가지죠. 원금은 그대로이면서 배당 이자를 주는. 자, 진짜 소득은 안전한 자산은 바로 소득일 텐데 아까 현금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소득을 얘기할 겁니다. 소득만큼 안전한 자산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분명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는데 이 소득을 얘기한다면 1번 첫 번째로 우리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밖에는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사실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직장인일수록 급여라는 부분 있긴 하지만 사업가일수록 사업 소득이라는 게 있고 프리랜서인 경우는 프로젝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디지털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을 쓰거나 책을 써서 작가가 돼서 어떤 그 책 혹은 강연을 다니는 것도 일종의 소득이 되겠죠. 이렇듯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야말로 투자자의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폭락해도 소득이 유지된다면 투자자는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작은 시장 하락에도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올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 필요한 게 뭘까? 많은 사람들 경제적 자유, 안정을 꿈꾸시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벌써 제가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복리의 결과인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게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디지털 소득이든 어떤 소득이든 간에요. 또한 비상자금, 비상금은 반드시 가지고 계십시오. 안전자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 자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균형, 밸런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투자의 본질 역시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수익률로 여러분들 배당 투자를 접근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살 깎아 먹어서 결국 배당 받아본들 마지막에 가면 원금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배당을 주는 ETF거나 기업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당 투자를 오래 할수록 깨닫는 사실이 높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 성과를, 결과를 내는 거죠. 결국 복리라고 하는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말씀드려보죠. 배당 투자자의 최후의 보루, 라스트 리조트. 특정 배당주가 아닙니다. 슈드가 정답일 것 같지만 슈드가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슈드 좋아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투자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충분한 현금 자산, 그 다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고요.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원 직접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시장은 언제든 하락할 수 있고 배당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준비된 우리 투자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 아니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결국 가장 많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배당의 힘은 단기 수익에 있지 않고요. 시간과 복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배당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정한 라스트 리조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 줄이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성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